통해서 얻어낸 바가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비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도덕이 원장님께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진행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우리가 조사를 했던 주제들도 매우 이렇게 담백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만 갖고 설명 안 되는 얘기가 조금 있어서 문헌조사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같이 연구했던 문헌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점점 더 우리나라에 아몰랑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남당도 싫고 저당도 싫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방들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제주의 그 여러 가지 실상들을 숫자로 정리한 것들을 이번에 저희가 기록원 화상하고 난 다음에 복구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더니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고서에 첨부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워낙 심각하지만 쉽게 말하면 민생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뭐 탄핵을 당했든 뭐 내란을 했든 이것도 있는데 또 뭐 김건희가 어떻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아우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대외 환경이 안 좋으면 정신인들은 욕먹게 돼 있는 거고 지지율은 또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쟤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하고 있다고 한들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니 라고 하는 입장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아무튼 선거 결과에서 나온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몰랑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제주에서도 마찬가지로 급격하게 아몰랑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내 한 표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적 무관심이 아닌 의도적 정치 이탈. 그러니까 선거 때 투표하지 않는 분들을 바쁘니까 혹은 뭐 사람들은 워낙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투표 안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우리 전체의 모수에서 빼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쟤들 몇 프로 우리 몇 프로 이 싸움들이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6대 4다 혹은 7대 3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열애가 됐던 우리 국내 무투표 유권자 규모가 22년도 지선 같은 경우에는 2,100만 명, 2,100만 70만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는 나한테 별로 뭐 도움이 안 돼. 아니면 포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탄핵이 있었던 탄핵 이후에 이루어졌던 보궐선거 대선에서도 유권자의 약 21% 정도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 한 9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몰랑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은 반복되는 정치적 실망과 약속 파기입니다. 이게 어느 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쪽 당 모두의 실망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삶의 고단함에서 비롯된 깊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 효능감, 행위 이후에 변화체감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대목이 나의 문제로 돌아왔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기도 이제 현역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다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 현역 의원님들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던지고 있는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판단들은 다 어떨 것인가 또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주위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환경들도 이들에 대한 지지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가 사실은 제일 많이 유권자의 49%가 지난번 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현상은 내년 선거에서도 상당 부분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국민의힘이 저렇게 꼬라박으면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득표율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절대값으로 보이는 점수가 빠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흔히 콘크리트 유권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난 기록을 찍겠다라고 하는 신념 투표자들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콘크리트 유권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투표를 하지 않는 아무런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소극적 지지자들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느냐면 덩달이는 양당 덩달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덩달이, 민주당 덩달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덩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치학자들이 요즘에 계속 여러 가지 통계했던 것들을 동원해서 해보니까 이슈 덩달이의 숫자가 3%가 안 된답니다. 결국은 표심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재미없으니까 난 빠질래. 이번 선거는 그래도 내가 찍어야 돼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 것이지 이번에는 민주당 찍었다가 다음번에는 저쪽이 잘하니까 저쪽을 찍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스윙보터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민주당을 찍다가 안 찍었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열받으니까 찍어야겠어. 혹은 나는 국민의힘을 찍었다 안 찍었다 하는데 이번에 실망스러우니까 안 찍어야겠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쪽이 잘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저쪽이 잘하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데 암호랑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들 중에서 이제 정치 이탈층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뭐 본의 아니게 바깥에서 들었습니다만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친구들의 표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야말로 상당 부분 어쨌든 상당 부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는 이슈 덩달이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 친구들이 도통 들어오지 않는 이유 그건 뭐냐면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효능감을 많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거는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제주도가 유난히 지방선거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1회 선거 때 전국 투표율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68.4%였는데 근데 제주도가 80.9%로 딴 데보다 12.5%가 투표율이 높았어요. 높았고요. 그 뒤로 전국적으로도 지방선거에 대한 투표율은 점점 떨어져서 1회 때에 비하면 지난번 선거가 18% 정도, 17% 정도 투표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회 때와 지금을 비교하게 되면 27%가 날아가고 지방선거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높았던 이유는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제주 사람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 선거에 굉장한 문화가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랬다라고 하면 그것이 뒤로 오면 올수록 상대적으로 희석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희석된 이유는 우리 제주의 다른 타주민들이 유입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은 커뮤니티의 변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텐데 아무튼 지방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제주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22년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는 투표를 하지 않는 층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FCI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곳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후보님들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짜로 지방선거가 그렇게 떨어졌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짐작컨대 이번 지방선거는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떨어졌을 때 과연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들을 해보게 되면 양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몇 프로 정도 차이가 납니까? 네? 15%. 제주는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 난리를 치고 내란 정당이라고 좀 찍혀서 누가 봐도 문제가 참 많은 정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하고 차이가
1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금 만약에 오늘 당장 어떤 투표가 됐든 간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까보면요 10% 차이가 안 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요 저쪽 지지자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여론조사를 돌리면 전화를 안 받아 흥이 안 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현재의 지지도보다는 오히려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탄핵 이후에 엄청나게 줄었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남아있다. 뭘 기다리고 있냐면 반등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이 삭제를 한번 해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뭐 좀 한 건 좋은 거라도 해주거나 그러면 그때 거봐 이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지지가 확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히 여기는 확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입니다. 기존에 있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투표에 더 안 나오는 특히 저쪽 덩다리들이 더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진영의 최소 득표율 보장 하한선을 저희가 콘크리트 유권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 10년간을 봤을 때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볼 때 600만 명의 콘크리트가 있답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모함을 받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난 여기 찍어야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볼 때 600만 명 정도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게 몇 명이냐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도 700만 명 정도가 콘크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간 통계들을 쭉 모아보니까 반대로 역전돼가지고 민주당이 8만 2천 표 그리고 국민의힘이 6만 1천 표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이 지금부터 엄청나게 삭제를 해가지고 아무리 표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 중에서 이분들은 무조건 우리를 찍어주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쪽도 이만큼 찍어준다. 그게 우리 선거 인수 대비 몇 프로냐라고 했더니 14.5%, 10.9%니까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3.6%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깔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부터 아직 선거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니까 지금 우리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딱 저 정도만 3점 몇 %만큼은 확실하게 확보해 놓은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직도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보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 결집력이 일단 제주민주당이 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조정도쯤 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덩다리 유권자라고 하는 건 소극적 지지입니다.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케이스인데 민주당이 아까 그 덩다리에서 콘크리트가 더 적었죠. 100만 명 정도 적었는데 민주당 덩다리들이 한 200만 명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 친구들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겼던 거죠. 따지고 보면. 콘크리트는 더 적지만 저게 많으니까 열을 많이 받으면 이기는 거고 열을 많이 안 받고 우리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지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보면 좀 적습니다. 저 숫자가 930만 명 정도 되고 민주당은 1130만 명 정도 된다. 한 200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다릅니다. 아까 콘크리트도 민주당이 많았는데 민주당 덩다리 숫자도 여기보다 한 3만 명 정도, 3만 5천 명 정도 더 많습니다. 이걸 프로테이지를 보게 되면 한 6% 정도, 이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물론 제주도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다른 점들이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다른 지형에 비해서 상당히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선거 전략을 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실은 콘크리트 지지자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를 상대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 편들의 소극적 지지자들 이들을 얼마만큼 강하게 충동할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의 소극적 지지자들 얼마만큼 힘을 빼놓을 것인가 요거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겁없이 드리면 도지사가 인기가 없다면서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방선거는 도지사 후보가 각 당의 도지사 후보가 끌고 갑니다. 근데 인기가 없다면 저기서 빠질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면 번호 따라서 투표하는 소위 1번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도지사 투표가 재미없다고 투표를 안 나오게 되면 도의원 투표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지역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같은 운명공동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그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 선거 때에 제일 투표를 많이 한 지역과 제일 적게 한 지역 이렇게 대통령 선거 3번을 봤는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대통령 투표율이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높았던 지역은 광주가 좀 차지하고 있고 요거는 우리가 한 번쯤 잘 볼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 어디가 제일 높다고요? 제주가 제일 높은 막 이런 쪽에 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라고 했더니 9.7%, 8.9%, 9.3% 제일 많이 한 지역과 제일 적게 한 지역의 투표율 차이입니다. 이 정도 쯤을 항상 기록되었고요. 국회의원 선거는 이것보다 더 좁습니다. 많이 한 지역과 적게 한 지역. 많이 한 지역과 적게 한 지역의 차이가 대통령 선거보다 더 좁은 게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 개인기가 세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인 이슈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국적 이슈에 의해서 치러지는 경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방선거로 가면 제일 많이 한 지역과 제일 적게 한 지역의 차이가 지난번 선거에 20%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뜨거운 선거를 치르는 지역이 있고 재미없어 이러고 별로 투표가 안 이루어지는 지역이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 그럼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중앙언론도 그렇고 지역 언론도 그렇고 언론이 많이 깨졌다고 하지만 선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고 이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을 움직이는 선거 때 움직이는 주인공은 의도됐든 의도되지 않았든 시간에 광역단체장, 즉 도지사나 광역시장들이 화면에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선거가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저렇게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 선거는 전국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보다 그 도가 어떠냐, 그 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을 많이 받는 선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선거들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이 항상 지선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선거는 우리 제주도가 우리끼리 좀 치르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FGI 때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당은 이렇게 간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당은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뭐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게 누구 잘못이든 간에 우리 제주에서 우리 당은 우리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배변하는 거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한편으로는 갈등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욕먹을 게 겁이 나가지고 결정을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이 제법 많다면서요, 제주에. 근데 그거를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민들도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뭐 탄핵 얘기를 하고 뭐 김건희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 연상 이거는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뭔가 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우리 제주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뭔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자꾸 차리끼리 하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도민들 사이에 있다. 그거를 우리 당원분들께서 취합을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용적이고 냉정한 정치인식이 필요하고 실행 정치에 대한 갈망이 우리 도민들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실행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성과 없는 정치에 대한 구조적 맹소가 있고요. 매번 약속은 넘쳐나지만 6개월만 지나면 사라진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이게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부제가 가져올 어부지리가 있다.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 선거를 이긴다. 이기는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정부의 허니문. 근데 어떻게 안 이겨? 제주의 민주당 강세 분위기 알잖아. 제주는 원래 그런 건데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혼선을 지속하고 있어. 그리고 뚜렷한 대안마들이 안 보여. 하다못해 도의원 후보도 지금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선거를 지겠어? 라고 입을 모아주셨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큰일 아닙니까? 이겨요. 이긴다니까요. 근데 욕먹고 있대요. 욕먹는데 이긴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욕먹는 건 됐고 어쨌든 이기는 거니까 우리 중에 누가 대표해서 나갈래? 라고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생길 수 있겠죠. 외부 경쟁이 사라진 자리는 내부의 안일함과 과도한 경쟁, 분열 양상이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민주당의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FJ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으니까 섬뜩하죠. 그때 말씀하실 때는 다 말씀드려 주셨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아니 이거 한번 읽어보자니까요. 외부 경쟁이 사라진 자리는 내부의 안일함과 과도한 경쟁, 분열 양상이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향후 민주당의 가장 큰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자성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죠. 바뀌어야 되고 바뀌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주의 정치 구조가 어떠냐 그랬더니 정치적 선택이 정당 평가가 아닌 후보 평가로 후보 의존도가 높은 정치 문화가 지속되고 있다. 옛날에 결심했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입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제주의 학연, 지연, 탈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후보가 갖춰야 될 소양, 당에 대한 충성도, 기여도는 이거에 대해서 거의 결정 의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 차원의 조직력과 전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 민주당에 계신 분들께서 주로 많이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개선돼야 될 어떤 문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른 척하고만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대 간 이주민과 원노민 간의 인식 격차로 인한 정치적 간절이 있다. 청년층은 제주는 나를 품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원노민은 정체성을 잃어간다고 말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이 오면 우리 공동체 문화가 변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주민들과 기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정책적인 아젠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게 하는 걸로 많이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보내겠습니다. 의료 문제 심각하다. 어떤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어떤 분은 구석구석에 있는 1차 진료기관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지금 노인 양반들이 어디 쓰시고 할 때 당장 직근시에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상급병원 없잖아. 좋은 의사가 없잖아. 제주에서 치료받고 싶은데 왜 치료 못 받아? 이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일단 아프면 여기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나 서울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 얘기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전부 다 각각 떠돌고 있어서 어느 걸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불만인 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죠.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책을 하는 연구자들이나 정책자들, 정책기획자들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갈등 관리입니다. 무슨 정책을 하든지 간에 갈등이 생겨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한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 했더니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 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방향이 아까 제가 의료 얘기를 드렸지만 아까 이주인 문제를 얘기했지만 관광에 대한 이야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의견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보이지 않고 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한 사람 스스로도 이걸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됩니다 이건 라고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제주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다양한 갈등의 골을 메우는 사회적 해석력을 가진 정치 세력이 부재하다. 그래서 제주 정치의 근본적인 한계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는 채로 공약을 만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 FCI 때 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양한 체감 위기는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제주는 관광의 섬이지만 일자리 섬은 아니다. 제주에서 먹고 살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생활물가, 부동산 불균형, 관광 내수와 한계, 일자리 등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센 비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요즘 같으면 AI를 얘기하지 않는 곳이 없죠. 어디나. 근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전국에 있는 모든 관광국들을 다 열어봤더니 전략산업으로 IT를 안 집어넣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야 펴도 되고 시민들도 안심을 하고 하니까 IT를 전부 집어넣었으나 IT 가지고 어쨌든 간에 산업을 좀 만들었던 데라고는 그 당시로는 경기도가 앞장을 섰고 그게 좀 흘러넘쳐갖고 충남이라든지 충북 일부 이런 정도가 IT 때문에 수혜를 좀 받은 지역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걸 써먹기만 했지 20몇 년 동안 아무 성과도 못 만든 채로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호로 되어 있는 비전도 있지 않습니까? 안 써놓을 수 없어 써놓은 비전. 그것들은 실제로 어떠냐 하면 이쪽으로 투입돼야 될 힘을 뺏어가는 역할만 하고요. 실제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자원 낭비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러면 필요가 없느냐? 이쪽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얘기가 되게 많이 제주 같은 경우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확실하게 한 건 잡은 거, 제주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것들을 아직까지는 못 만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다 맞는 말 같은데 그걸로 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 FCI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부산에서는 우리 북극 항로 이거 한다는데 거기 허브항만으로 뭐 뜬다는데 우리 가깝잖아 부산하고 그걸 왜 제주는 왜 못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가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우주 산업에 관련된 얘기, 수소 산업에 관련된 얘기, 풍력에 대한 얘기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뭐 더한 얘기도 많이 나왔죠. 더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거에 모두 합의가 될 수 있을 만큼 그거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안 잡히고 계속 에드벌론만 띄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희망고문이죠. 20년째 지금 롤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재는 현실을 강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숫자를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제주도에 경제 의존도가 제일 높은 산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거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뭘까요? 나는 예를 들면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난 그게 제일 여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장 크게 산업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관광업. 제주에 어쨌든 간에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관광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그거만큼 산업 비중을 차지했던 게 있더라고요. 뭐죠? 부동산업이요. 지금 부동산 깨졌고 골맞고 지금 멍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시죠?
대출 받은 거 이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은행 날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저 안에서는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가장 세게 우리 제주를 받쳐줬던 부분이 어쨌든 간에 무너져 내렸는데 그거를 메꿀 만한 다른 무언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이걸 다 투입으로 잡겠다라는 형태로는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방치되어 있는 새로 지금 이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뒤가 잘 안 맞는 문제들로 지금 현재는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 지방선거는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겨요. 근데 이기고 나면 어떡하실까요? 특히 내년에 이기고 나면 다 우리입니다. 대통령도 우리, 도지사도 우리, 도의원도 우리, 다 우리입니다. 그때부터 잘못되는 건 전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이제는 누구 핑계를 댈 수도 없어요. 국회의원도 우리, 누굴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대책이 없는 채로 내년 선거를 치른다면 그 뒤는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라고 하는 것들 이번 FCI일 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길 것 같다. 근데 걱정된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론적인 답은 어떤 거냐면 내년 지방선거라고 하면 제가 보는데 제주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걸 해나가시는 분들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리마인드하고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이후에 급격하게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도민들의 요구를 전달해 주시는 걸 제가 다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정치 강화해달라고 얘기한답니다. 정책이 도민의 삶에 잘 와닿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념 얘기하는 것보다 실용도 얘기하고 구호보다는 실행으로 전환해달라. 그리고 정당 없이는 실행하는데 정치인 개인보다는 제도가 신뢰받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당 전체가 도민 체감형 정당으로 진행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도민들이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FC를 통해서 모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6년 지방선거는 변화의 실험이 지역에서 완성되는 첫 무대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번 FC를 통해서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하고 정리를 좀 하면요. 어떻게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선거 이후까지 염두에 둔 방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2026년 상황상 민주당이 이기긴 이길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대통령까지 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벌어질 사안들에 대해서는 100%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기준 없이 치러진다면 이미 그렇게 상태가 아니라 국힘을 상대로 한 승리일 뿐이고 아무래도 더 늘어날 것이고 허니문 이후에 당 지지세는 어쨌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있고 4년 뒤 제주는 지지 기반이 와야 될 여지가 충분한 그런 계기가 이번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핵심 과제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이번 FCI를 통해서 얻은 핵심 과제인데요. 첫 번째가 말들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다들 요 말로 정치권에 대해서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특별자치도인데 이름만 특별이고 생활은 차별이다. 그래서 특별히 차별받는 자치도다 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혜의 제도로 전락해 있는 것을 이제 권리의 제도로 회복하는 이런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요구. 그러니까 특별 자치도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시혜다. 이런 정도 중에서 우리 시혜 갖고 있구나. 왜 근데 잘 안 해줘? 이런 거였어. 이제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되겠다. 권리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특별히 한 것이니까 이게 제대로 서는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자치의 재구성입니다. 행정의 위임이 아닌 생활의 주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정치의 전환, 중앙의 복제정치에서 지방의 설계정치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의미 있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다른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다른 지방도시들과 또 다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그 근거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물론 섬이기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저거죠
부울경 같은 경우만 하도 메가시티라는 걸 통해서 돌파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얘기가 갈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설계가 필요하다. 중앙에서 만들어갖고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제주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설계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셔서 이 대목 같은 경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선거를 앞두고 FCI 하시면 정말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특히 지역 정당이 정책 정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상관없이 도민들로부터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정책을 연구하게 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정책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이런 형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주도의 정치는 선거 때밖에는 없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FCI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차별이 아닌 특별함의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식 전환과 구조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특별함이 차별로 느껴질 때 제도는 힘을 잃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큰 틀에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거와 관련된 정책 꼭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고서에다가 따로 묶어갖고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게 크게 보게 되면 3대 실천 추구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가 딴 거보다 생활정치의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많이 강조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막 비전이나 이것도 중요한데 우선 당장은 생활정치를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 복원이라는 측면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추진과 관련돼서 뭔가 답을 좀 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존정치의 구현이라고 하는 측면, 이 세 가지를 말씀 주십사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특히 공존정치는 우리나라가 지금 막 갈등공화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막 세대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뭐 또 어떤 기득권층과 기층의 갈등 등등 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보니까 외부 유인민과 우리 내부의 어떤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갈등을 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잠깐 이거 좀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관광이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대요. 관광이 너무 되면. 그러다가 또 관광이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들어오면 농사 못 지켰다고 되고 너무 들어오니까 얘들 때문에 이거 지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제주가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더 세게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되게 중요한 한 꼭지로 세 가지 얘기가 됐고요. 정책성 재정립을 위한 4대 핵심 가치로 말씀 주신 것은 공동체, 균형, 생명, 연대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관광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이제 관광 그리고 꼭지가 이미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 방향은 좀 잡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이걸 자꾸 안 건드리더라고요. 건드리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고 넘어가는 상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뢰를 쌓고 도민의 언어로 정책을 말하는 정당이었으면 좋겠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를 증명하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 정당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에 대한 바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건 아닙니다만 이걸 묶어본다면 아마도 제주민주당의 통합 슬로건으로 다음 지방선거 때 한번 써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방향을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쓰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니까 이제 제주 정치가 제주도민들의 밥을 좀 먹여주자. 그냥 막 이렇게 신념, 뭐 어떤 이념, 혹은 또 뭐 어떤 정의 이런 것들도 좋은데 좀 밥 먹여주는 정치 해야 되고 약속 좀 지키는 정치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은 지키고 변화를 실행하면 삶의 변화로 결과를 증명하는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큰 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이번 지방정치 한번 지방 선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큰 비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얘기하는 종합발전 계획이죠. 그래서 2040 종합발전 계획을 이렇게 비전 수립을 위한 정책은 FCI 한번 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더 많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툴들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CI 때 나온 것만 갖고 제가 어쨌든 한번 모아봤더니 가장 합의가 되어지는 지점이 이거였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앞으로 뭘로 먹고 살아야 될 거냐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합의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한번 끌고 가볼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의견들을 주신 거를 좀 종합해서 넣어보니까 문화수도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소위 이야기의 섬, 이야기가 있는 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그 FGI만 했다고 해서 거기 나온 결과를 아주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이건 아닙니다. 힌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던 건 어떤 거냐니까 이야기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라고 했더니 제주도가 이야기가 워낙 많은 섬이라면서요. 원래부터가. 그래서 세계 이야기 수도 이야기 그러면 제주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게 뭐냐라고 했더니 이런 겁니다. 벤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없는 벤치가 제주도에 가면 정말 재미있는 벤치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니까 정말 재미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야 거기 문화센터가 있는데 진짜 재미있다. 그거 완전히 이런 데인데 노인회관이 있는데 거기 완전 시스템이 달라. 라고 행정의 목표를 어떤 건 양에 맞추고 어떤 건 질에 맞추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행정을 하자. 이렇게 맞추는 형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조율하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한번 넓혀보면 아까 얘기했던 다시 돌아가면 이겁니다. 어떤 거냐 했더니 이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있었네요. 이 부분들 이것들도 전부 다 주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을 해결해내는 방법이 진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게끔 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따로 입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 비전이라는 부분과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좋은 그런 키워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이번 FGI 나온 걸 가지고 한번 힌트 삼아 제안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고서에 두툼하게 담아가지고 제안드렸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거수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짧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FGI를 통해서 지방선거 전략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FGI라고 하는 형식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FGI는 우리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가 몇 프로, 국민의힘 지지자가 몇 프로, 그다음에 난 지지 없어 이런 분이 몇 프로 이렇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8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지역별로든 연령별로든 성별로든 할당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FGI를 해보게 되니까 깊은 데 있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연계관계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뽑아내지 못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민주당 분들이 모여서 우리 민주당 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보자. 저는 도민들 전체가 아니라 우리 민주당 분들의 내부 이야기를 한번 모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도의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같이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신인 정치인분들도 모시고 그 다음에 권리당원분들도 모시고 그리고 또 당의 운영진들도 모시고 해서 3개 지역에 3개 그룹씩 평균적으로 8분 정도를 모셔가지고 9개 그룹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직자분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10개 그룹에 80명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없으시면 맞춰도 되겠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선거 전략의 대가이신 대기시 아주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또 강연은 금요일에는 도당에서 있고요. 토요일은 제주시 가불 서귀포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도당에서는 따로 문자 공지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연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